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위험부담 쪽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계약 해제까지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부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셨고요. 자, 오늘 관련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에 537조가 있고 538조가 있습니다. 538조 볼게요. 538조 별표.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은 옆에다 쓰세요. 채권자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누구 위험부담이요? 채권자 위험부담. 538조가. 채권자 위험부담. 자, 거기 1항하고 2항이 있습니다. 먼저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누구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채권자 동그라미야.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다 밑줄 그으세요. 이행할 수 없게 된 걸 뭐라고 그래요? 이행불능. 불능이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채권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채권자. 채무자요? 채권자요? 채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죠. 채권자의 책임 때문에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요. 이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가. 이행 밑에다 써요. 대가. 이행 밑에다 상대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거기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요. 벤츠를 이거 2억 주고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매매하기로 해요. 매매하기로. 예. 이때 이 벤츠가 가지고 있던 벤츠가 제3자 때문에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얘를 뭐라고 그래요? 벤츠를 이 사람 일로 넘겨줘야 되죠. 넘겨줘야 되니까 A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얘가 벤츠를 넘겨줄, 벤츠를 뭐 해줄 채무? 인도해 줄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인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걔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무자. 왜? 벤츠 줘야 되죠. 벤츠를 넘겨줄 채무가 있어요. 얘를 채무자라고 그래요. 벤츠 줘야죠. 벤츠. 대가로요. 벤츠에 대한 대가로 뭐려고 해요? 대가로 얘한테 뭐려고 해요? 상대방한테? 돈이죠. 돈을 청구합니다. 돈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권. 대가로 돈을 청구하게 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대급부. 요거는 급부. 요건 뭐라고 그래요? 반대급부라고 그래요. 벤츠를 급부라고 그래요. 급부. 요거는 뭐라고 그래요? 돈 1억이죠. 돈 1억. 2억이죠. 돈 2억. 돈 2억을 무슨 급부? 반대급부 청구요. 반대급부 청구권. 우리가 여기 책상에 앉아 있는 것도 반대급부 때문입니다. 그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급부고요. 그 대가로 뭔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예, 뭔가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지금 이 노력을 여기다 하는 거예요. 급부를요. 그럼 이쪽에서는요. 이 매수자는 자동차 매수자는 어떤 급부가 있어요? 뭐를 줘야 돼요? 저쪽한테. 얘한테 물어보세요. 얘한테. 급부. 너 급부가 뭐야? 네가 해야 될 거 뭐야? 너 뭐 주는 거? 2억 주는 거예요. 2억 주는 거. 2억 지급하는 거죠. 얘가 2억을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얘가 2억을 쟤한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얻으려고? 벤츠를 얻으려고 그러죠. 벤츠가 바로 얘 입장에서는 반대급부입니다. 반대급부가 바로 벤츠입니다. 벤츠 인도해달라고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청구권이 생긴 거예요. 서로 정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차 파는 애는 차를 줘야 되는 거고요. 사는 사람은 뭐가 생겨, 그러면? 사는 사람은 뭐를 달라고 그래요? 벤츠 넘겨라. 벤츠 가져가라, 나한테. 왜? 내가 뭐 줄게? 돈 줄게. 그래, 얘는 돈 주는 거죠. 얘는 받는 거고요.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쌍무계약은 서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서로 맞바꾸는 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에요. 기부 앤 테이크. 주고 받는 거예요. 주고 이거 받고. 얘는 뭐 주고요? 얘는 뭐 주고?
돈 주고 이거 받는 거죠.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서로 밀고 당기기 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예요. 여기서 이 급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벤츠가 제3자에 의해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게 멸실해 버렸다. 천재지변이나 지진 나가지고 일본처럼 지진 나가지고 멸실했다. 그럼 이거 줘요 못 줘요? 급부 소멸하죠. 급부가 소멸하게 되면 이 사람의 급부 의무가 소멸하면 이 급부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뭐 하게 되면 소멸하면 급부가 소멸하면 뭐도 소멸해요? 반대급부 돈 청구권도 소멸해요. 같이. 왜? 이거 안 줬으니까 이거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요. 얘 돈 줘야 돼 안 줘도 돼? 저게 소멸하면 급부 소멸해요. 이게 급부 소멸해요. 대금 안 줘도 돼. 벤츠값 안 줘도 돼요. 대신에 뭐도 소멸해요? 벤츠 청구권, 벤츠 인도 청구권도 어떻게 돼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이게 쌍무계약. 이게 소멸하면 이거 소멸해? 그럼 타방돼요. 타방채무죠. 이 급부라는 게 타방채무예요. 타방채무. 쌍무계약은 간단해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면 돼요? 타방이요. 타방 쪽 반대편의 채무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쪽의 채무가 어떻게 됐어요? 소멸하면 이쪽의 채무만 소멸해요. 타방 채무도. 타방의 채무도 어떻게 돼 이게? 소멸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소멸상 결련성이 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결련성이 있다. 뭐 할 때요? 소멸할 때. 야, 네 거 없어졌냐? 그럼 나도 없어지는 거야. 똑같잖아요. 이게. 서로 소멸해요. 서로 소멸해. 요게 채무자 위험부담이에요. 537조에 이게 537조. 근데 538조는 자, 538조는 이 채무가 누구 때문에 소멸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A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B 때문에. B 때문에 소멸했다는 거죠. B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예를 써보세요. 538조 옆에다가 매수자가 뭐 하다가요? 시운전하겠다고요. 뭐 한다고요? 시운전한다고. 시운전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벤츠를 사고 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차가 망가진 거예요? 차가 망가진 게. 매수자죠. 그럼 매수자는 채무자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예요. 이 매수자가 이 차에 대해서는 채권자예요. 차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채무자가 아니라 얘가 뭐라고요? 채권자예요. 자동차의 채권자죠. 자동차 가져갈 채권자. 채권자의 뭐 때문에? 과실로.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이 됐다 이거죠. 그럼 이 벤츠 주인은 벤츠 줘요 안 줘요? 벤츠는 없어졌지만 반대급부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반대급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 써보세요. A의 뭐가요? 급부요. A의 급부 의무는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소멸해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큰일 나 이거. A의 급부 의무는 존속이에요? 없어져요? 소멸해요. 자동차 사고 났으니까 소멸해요. 근데 A의 급부 의무가 아니라 뭐가? 반대급부 청구요. 반대급부 청구권. 반대급부 청구권은 소멸해요? 존속이에요? 존속이에요. 반대급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그 말은 차값 2억. 차값 2억을 못 받아요? 받을 수 있어요? 차값 2억이죠. 2억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뭐만 소멸하고요? 급부만 소멸하고 반대급부는 살아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B를 보세요. B는 어떻게 돼요? B를 분석하세요. B의 급부하고 반대급부를 분석하세요. B의 급부 의무는 어떻게 돼요? 잘 하셔야 돼. 이거 잘 하셔야 돼. 급부 의무 어떻게 돼요? 급부가 뭐예요? 돈 주는 거죠? 급부 의무 어떻게 돼요? 존속이에요. 지 잘못이잖아. 지 잘못. 대신에 B는 무슨 급부? 반대급부 청구요. 반대급부 청구. 해요 못 해요?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이게 소멸해. 이게. 이 반대급부가 소멸해요. 돈은 주고요. 2억은 주는데 2억은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뭐를 못 받아요? 차를 못 받아요. 차를 못 받아. 차를. 그럼 이 반대급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대가라고 그랬죠?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대가 위험을?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B. 얘가. 왜요? 대가를 받아 못 받아? 예, 이걸 반대급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거죠.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부담한다. 채권자가 대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538조. 538조 쓰세요. 대가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가 부담해요. 뭔 위험을요? 538조 옆에다 쓰세요. 매수인은 뭐라고요? 매수인은? 이거 중요해요. 이걸 잘 응용하셔야 돼요. 이걸 응용하셔야 돼요. 이걸 응용을 못하면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매수자가 운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시운전하다가 사고 쳤죠? 예. 그럼 차는 있어요? 망가졌어요? 차는 망가졌어요. 근데 뭐는 줘야 돼? 돈은 줘야 돼. 돈은 줘야 돼. 이때 매수자가 와서 얘한테 와가지고 야 다른 벤츠 주세요 하는 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차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차값 주고 땡이죠. 이 차값 치르고 끝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얘한테 가서 차 또 주세요. 벤츠. 말 돼 안 돼? 말도 안 되죠. 그럼 얘 차 2억 주고 차 2대 가져가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는 뭐는 주고요? 2억은 주고 차는요? 또 받아 못 받아? 이거죠. 이게 결론이야 이게. 그럼 얘가 손해를 누가 받아요? 손해를 누가 보는 거예요? 매수자가 누구예요? 채권자가 손해를 부담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는 얘기다. 채권자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손해 부담한다. 쓰세요. 538조 옆에다. 채권자가 뭘 부담한다? 손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뭐예요? 뭐는 주고? 돈은 주고 뭐는 못 받아요? 차는 못 받는다. 차를 못 받는다. 됐지요? 그걸 무슨 위험 부담?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끝.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 자, 그 밑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채권자가 뭐 하든 중에요? 수령지체 중에. 거기 별 3개. 그 수령지체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가 뭐 하는 중에요? 수령주체 중에. 거기다 쓰세요. 예에다가 사례에다가 이렇게 예를요. 아까 이거하고 또 틀려요. 자, 채권자 수령지체는 뭐냐면 A가 매도인이 차를 어떻게 했어요? 제공을 했어요. 차를 뭐 했는데? 제공했는데 매수자가 수령을 했어요? 수령을 안 했어요? 수령을 안 했다 이거죠. 수령을 안 했다. 이걸 무슨 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매수자가 차를 받으러 안 왔어. 받으러. 이수역에 만나서 차를 주기로 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차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제공한 거야 안 한 거야? 매도인은 제공했죠. 근데 누구 쪽에서 안 나타난 거예요? 매수자가 안 나타났다 이거죠. 이걸 무슨 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라고 그래요. 수령지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매수자가 수령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제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졸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수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귀가 쫑긋해야 되는 거예요 귀가. 근데 그게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다. 오늘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수령지체입니다. 수령지체. 그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여기서 일이 꼬였어요. 이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얘는 매도인은 차를 거기다 놓고 있다가 기다리죠. 누가 오기를 기다려요?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죠. 그죠? 기다리고 편의점 가서 담배를 하나 딱 사가지고 나왔죠. 담배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제3자의 과실로 어떤 미친 사람이 트럭 운전하다가 그 벤츠를 박아버렸어요. 제3자의 과실로 차가 어떻게 했다? 멸실했다. 차가 망가졌다 이거죠. 그럼 차 멸실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제3자 때문입니다. 그죠?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멸실했어요. 뭘로 멸실했어요? 천재지변으로 멸실했다 차가. 그럼 이 매수인은요? 이 매수자는 차값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차값 지불 해야 된다. 왜?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요?
수령을 안 했다는 게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원인이 된 거예요. 이게 원인. 이 원인 때문에 정답이 나온 거예요. 따라서 매도자는요. 매도자는 차값을 받을 수 있다요 없다 이 매수자한테. 차값이 뭐예요? 대가죠. 차값을 청구할 수 없다요 청구할 수 있다요?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예, 여기 포인트 여기. 누구 때문이니까 이거는? 매수자가 뭐를 안 해서? 수령 지체 중에 어떻게 됐어요? 천재지변이라는 사유가 생겼어. 천재지변.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말합니다. 지금 2항 끝부분 시험 잘 나와요. 근데 2항에다가 세모하세요. 2항도 16회 시험에 나왔어요. 16회 별표.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뭐함으로써? 면함으로써.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 이익에 동그라미 합시다. 이익에. 이를 채권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환해야 한다. 뭔 소리인지 잘 안 들어오죠? 자, 그거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옆에다 써보세요. 여기 A가 근로자, B가 회사입니다.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다 뭐를 제공해야 돼요? 근로를 제공해야죠. 노동 제공합니다. 노동 제공. 근로자가 그러면 근로를 제공해야 될 노동을 제공할 뭐가 있어요? 채무자예요. 얘가 채무가 있어. 채무자. 일해줘야죠. 일. 약속한 대로 일하면 됩니다. 중국집이면 중국집에다 배달을 해야 될 거고요. 택배면 택배를 해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고요. 그죠? 예, 업무직이면 업무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근로자가 제공해야 될 뭡니까? 채무입니다. 예. 근데 기아차 다닙니다. 그럼 기아차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쌍용 자동차다 그럼 거기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뭘 줘요? 급여를 줘야죠. 급여를 줍니다. 급여를 주고 대신에 회사는 이분한테 뭐 해달라고 그래요? 일을 해달라고 뭐 했어요? 일을 해달라고? 근로를 해달라고요. 일을 해달라고 뭐예요? 근로 제공?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청구권자. 얘가 채권자예요. 얘가 채권자. 일해. 시키는데 일을 하란 말이야. 대신에 내 월급 주잖아. 월급이 반대급부야. 월급이 반대급부. 누가 채무자예요? 근로자가 채무자예요. 일 열심히 해야 돼. 일 열심히. 그래야 뭐 받아? 급여 받죠. 급여. 월급여. 급여 채권이 있어요. 급여 채권. 이게 반대급부죠. 이게 채무고 이게 반대급부입니다. 그죠? 예, 이게 급부. 이게 반대급부. 급여 월급이. 근데 근로자가 일을 못 가게 됐어요. 왜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 강남으로 저쪽으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영화 촬영한다고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떨잖아요. 영화 뭐 찍고 있다고 그러던데 뭐야? 어벤져스인가 뭔가. 그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이분이 일하러 못 갔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사람 잘못이에요? 제3자 때문이야. 제3자 때문에 일하러 못 갔어요. 그럼 근로 제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월급 받아요? 그만큼 못 받아요? 일당만큼 못 받는 거지. 뭐를 못해서? 근로 제공을 못했으니까. 그죠? 누구 때문이면 그게? 누구 때문이면? 제3자 때문이면 이게. 제3자 때문이거나 천재지변이면. 일본처럼 지진 났다 이거죠. 지진 났다. 그럼 일하러 못 가면 돈 못 받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538조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의 잘못 때문에 538조는 지금? 538조 2항을 보잖아요. 지금 2항은 몇 항하고 연결된 거예요? 1항하고 연결된 거예요. 지금 1항은 누구 때문에 일이 꼬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한 거예요? 채권자가 누구요? 회사입니다. 회사가 근로 제공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니 회사가 왜 이분이 일을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니 회사가 이분이 일을 못하게 해. 이분은 일하려고 그러는데 나 그래야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그죠? 그럼 이분은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회사가 이 채권자가 뭐라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막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됐다시만 와요. 그게 부당해고예요. 무슨 해고? 부당해고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잘라요 저분을? 아 제가 노조운동 주도자야. 노동운동 주도자야. 제가 너무 성가셔. 노조가 점점 더 강성이 돼가지고요. 웬만하면 다 파업이야 이제. 그죠? 예. 이분이 맨날 파업 주동하잖아. 그래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회사 사장님이. 야, 쟤 좀 어떻게 해결해봐. 그래 인사과장님이 쟤를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죠. 그게 무슨 해고? 부당해고예요. 부당해고.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써보는 거 이제. 부당해고가 다른 말로 이런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채권자의 뭘로? 귀책 사유 이거는. 누구 때문에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해요. 일을 못하게 됐어요.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게 이행불능. 부당해고면 이게 이분이 부당해고로 잘라버리면. 그 내가 쌍용자동차 일하는데 쌍용자동차 다니는데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요? 부당해고 했어요.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서 잘라버렸어. 주동자들 한 20명 쫙 잘라버렸어요. 얼마 전에 저 뭐야 지하철 저 노조도 파업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죠. 똑같아. 여기서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해고면? 부당해고면 누구 때문이야? 그건 누구의 귀책 사유?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거예요. 이행불능. 그라모 이 근로자들은 그래 여기도 2년 동안 3년 동안 쌍용에 일하는 분들이 일을 못했잖아요. 그라모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걸어요. 뭘 걸어요? 소송 제기를 합니다. 이게 뭐였다고요? 무슨 해고였다고? 부당해고냐 정리해고냐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해고면 불법이에요.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고 부당해고면 뭐야? 불법. 이쪽의 잘못이죠.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거지 이게. 정리해고냐 부당해고냐.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해고래요. 부당해고래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 그럼 이분은요. 이 근로자들은 그래서 부당해고된 기간이 만약에 이게 3년이다. 3년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이요 돈도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쌍용자동차 직원 중에 자살한 분들 꽤 되십니다. 그죠? 예, 생계도 어렵고요. 예, 이혼한 가족도 꽤 되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강의 들으러 오신 분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는데 여기 쌍용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러 오시더라고. 왜? 여기 잘리고 잘렸다는 표현이 적합한 표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오셨어요. 3년간 일을 못했어요. 3년간. 그죠? 그럼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당해고됐어도 집에서 놀아요? 뭔가 해야 돼? 해야죠. 어딘가 가서 일을 해야죠. 왜? 그래야 월급을 그걸 가지고 생계를 꾸려나가니까. 애들 학원비하고 먹고하고 생계하고 아파트 관리비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요? 임시직으로 비정규직에가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받고요. 월 얼마 받고요? 100만 원씩 받고 비정규직으로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일했어. 그랬다가 이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무슨 해고였다고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결을 때렸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이겼어. 그러면 3년 뒤에 저 근로자들은 급여 3년 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한테 있어요. 누구의 귀책 사유이게요?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거거든요. 내가 일을 못한 거야.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뭐해서? 부당해고해서. 그러면 급여를 줘야 된다고. 이쪽으로 급여를. 따라서 채무자는 근로자인 채무자는 급여를 청구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근로자는 몇 년치에? 3년치에 뭐를? 급여를 뭐 할 수 있다? 반대급부죠. 반대급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있다. 3년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채권자가 무리수 둔 거죠. 지금 채권자가 무리수 둔 거죠. 이때 근로자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만약 이분이 연봉 1년에 6천만 원이다. 그럼 6천만 원씩도 받고 어디서도 받고?
다른 직장에서도 월 100만 원씩 받고 그럼 뭐가 돼요? 이중으로 받는 게 되잖아요. 이중으로. 그래서 거기다 넣었어요. 다시 보세요. 2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가 뭐예요? 근로자의 채무가 뭐 하는 거예요? 근로재고 일하는 거죠. 그 채무를 3년 동안 했어요. 채무를 면했어. 면하고 어디서 이득을 얻었어? 이익의 밑줄이 어디 가서? 다른 직장. 이익에다가 밑줄이 다른 직장에서 이익을 얻었죠. 다른 직장에서 월 100만 원씩 이익. 거기다 쓰세요. 다른 직장에서 월 얼마씩? 100만 원씩의 이득을 얻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6천만 원을 받고 연봉 6천만 원씩을 받고 3년치를 월 100만 원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환을 해야 돼. 근데 상환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공제를 해버리고 계산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3번입니다. 쌍괄호 3번 보세요. 쌍괄호 3번의 별표. 부당해고 후 복직된 경우 중간이익 공제. 중간이익의 밑줄이요. 중간이익이 뭐예요? 다른 직장에서 얻은 이익. 다른 직장에서 받은 월급. 다른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무슨 이익? 중간이익. 그거를 받아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거를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계산할 때 공제하고 까고 줘버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요. 아, 이게 그 얘기예요. 됐지요? 아, 그래서 2항이 538조 2항이 그거예요. 채무자는 이중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급여를 받죠. 3년치 급여를 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직장에서 얻은 얼마씩? 100만 원씩. 이거를 받아요. 그거를 상환해요.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 다른 곳에서 얻은 이익을 가져요. 상환한다. 상환해라 이거죠. 상환해라.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네. 요게. 그죠? 그래 변리사 사법고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중개사에는 16회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16회 시험에 나왔었어요. 3년치 받으면 된 거지. 이것까지 또 먹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자 의한 부담 됐고요. 그 다음 대상청구권이요. 대상청구권. 거기다 써볼까요? 이렇게요. 토지 매매 계약 후에 토지가 매매 대상 토지가 뭐가 되느냐면 수용되었다. 뭐가 되었다? 수용됐을 때. 이때 문제입니다. 이때. 계약 당시요. 계약 후에요. 토지가 뭐가 됐어요? 수용 처리됐어요. 얘가 땅 주인이고 얘 땅이고요. 얘 땅 1000평. 얘는 땅 매수자. 예. 그럼 읽어볼게요. 1번. 대상 청구권이 뭐냐?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는 결과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럼 채무자가 이거 이행 대신에 토지 땅 주는 거 대신에 이게 국가가 수용을 하면 국가가 저걸 수용하면 국가로부터 뭘 받아요? 얘가 보상금을 받죠. 그 보상금을 받습니다. 보상금. 뭐 대신에? 땅 대신에 보상금 받죠.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요? 채권자가 넘겨달라. 그거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걸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입니다. 되십니다.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 거기다 쓰세요. 땅 대신에 보상금. 땅 대신에 뭐? 보상금. 또는 매매대금이에요. 매매대금. 보상금, 매매대금, 보험금. 다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가. 뭘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채권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 예컨대 손해배상금 밑줄 보세요. 손해배상금. 그 다음 수용보상금. 그 다음 보험금. 그 다음 뭐?
매매대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러한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이러한 이익이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이전하는 거예요? 양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요. 직접이 아니라 뭐예요? 보상금 양도를 요구한다. 보상금 양도를 청구한다. 보상금 넘겨달라고. 양도 청구권이죠. 양도해달라. 직접 이전하는 게 아닙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어야 성립하며 원시적 불능 밑줄 그대로.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일 때는 채무 자체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불능일 때요? 후발적 불능일 때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일 때. 밑줄 그세요. 4번 보세요. 4번의 별표. 이제 4번이 어려워지네요. 4번부터 이제 복잡해집니다. 채무자의 무슨 사유로?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책임 있는 사유에 가로 딱 치세요. 책임 있는 사유에 가로 이행불능이 되면 채권자는요, 채권자인 매수자죠. 채권자가 누구요? 매수자죠. 채권자가 매수자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에 1번이요. 1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대상 청구권이 경합한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옆에다 쓰세요. 공장 매매 계약 후요. 공장 매매 계약 후 공장이 매도인의 과실로 멸실했다. 매도인의 뭐 때문에? 과실로 멸실했을 때. 여기하고 틀려 지금. 완전 달라 이제. 얘기가 완전 틀려요. 위에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는? 위에는 누구 때문이에요? 매도인 잘못이에요? 매도인 잘못 없어요? 수용됐잖아. 이거는 쌍방에게 뭐 없어요? 쌍방 책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쌍방에 뭐 없어요? 책임 없이 된 거예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여기는 쌍방 책임 없을 때고요. 밑에는요. 누구의 과실이에요? 매도인의 과실이에요. 매도인. 일방의 과실이에요. 일방의 과실. 일방의 책임으로. 일방의 책임으로 멸실이 됐어요. 그럼 결론이 틀려 이게 결론이. 그럼 여기는요. 여기 지금 매도인의 과실로 이게 건물이 공장이 불났다. 그럼 매수자요. 이 매수자는 어떻게 해요? 뭐 중에 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매수자가 주장하는 거. 매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 매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첫째. 얘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매도인 잘못으로 불났죠? 매도인 잘못으로 불났으니까 매수인은 어떻게 주장해요? 손해배상 청구죠.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뭐 청구?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또 하나는요. 대상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요.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불나면 공장이 불났으면 이거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험금이 나왔을까요? 보험 들었겠죠? 보험 가입했을 거네.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보험금이요. 보험금 넘겨라. 보험금 달라. 보험금 뭐 해달라? 양도해달라. 보험금 양도 청구하는 거죠. 보험금 양도 청구.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왜 둘 중에 하나 고를까요? 이 매수자는 값이 적은 걸 받으려고 더 비싼 거 받으려고 그래. 아, 비싼 거 받으려고 그러지. 비싼 거. 그럼 계산하는 거예요. 보험금을 이제 알아보지. 보험금 얼마 나왔대야 거기? 보험금 3억 나왔다는데.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은 언제 가격이에요? 불능 당시 가격이에요. 언제 가격? 불능 당시 시가요. 불능 당시.
공장이 불났을 때 시가를 물어주는 거예요. 불났을 때 시가.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많은 거 가는 거죠. 많은 거 달라고 하는 거죠. 경합한다라고 그래. 이걸 뭐 한다?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이해 되시나요? 네. 아니 많은 거 받으면 되지. 이거 3억이고 이거는 5억이라는데 당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요. 쌍방에게 뭐 없어 지금요? 책임 있어요? 책임 없는 사유야? 없는 사유. 그럼 매수자가 주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매수자 주장. 위험부담. 첫 번째는 무슨 부담이요? 위험부담의 법리요. 위험부담의 법리. 또 하나는 대상청구권. 위험부담의 법리는 무엇이어요? 위험부담의 법리는 뭐예요? 저 땅 줘요 안 줘요? 매도인은 땅 줘요 안 줘요? 땅주인은요 땅 인도를 해요 못 해요? 땅 인도 의무 소멸하죠. 땅 어디 갔어요? 있어요? 수용됐어. 땅 인도 의무 소멸하죠. 그럼 매수인은 뭐 안 주면 돼? 매수인은 돈 줘요? 돈 소멸해요? 돈 지급하는 거 소멸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부담의 법리라고 그래. 위험부담의 법리. 땅 인도 의무 소멸하고 돈 지급하는 거 뭐하고? 소멸한다. 이거 소멸한다. 서로 소멸하는 거지. 이걸 무슨 법리? 위험부담의 법리죠. 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서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청구하는 거예요? 대상청구권. 이건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은 뭐 달라고 그러는 거죠? 보상금 달라. 보상금 양도. 질문 드릴게요. 그럼 매수자는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질문 드릴게요. 어느 게 나아요? 대상 청구가 나아요? 이게 나아요?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보상금을 달라고 그럴 때는 얘가 보상금을 쟤한테 양도하는 걸 무슨 청구권? 이거 하려면 얘가 반대급부 줘야 돼 안 줘야 돼? 반대급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죠. 반대급부를 이걸 줘야지. 이거 가격을 땅이나 공장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대급부 없이요. 반대급부 적용해야 돼요. 제공해야 되는 거죠. 제공해야. 그럼 이분은 고민하는 거지. 뭐 하고요? 보상금하고 뭐 하고요? 반대급부 저 땅값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비교해가지고. 보상금이 많다. 억수로 많다. 그럼 어떻게 하고요? 반대급부 주고 이거 달라고 그러는 거죠. 따져보니까 이게 반대급부가 더 커. 크고 보상금이 작아. 그럼 어떻게 해요? 주지 말어. 나도 안 줄 테니까. 댕기지요? 대따시 쉬운 거 이거. 어린애들이 잘하는 거 이거. 너 안 줬지? 그럼 나 안 줄 거야. 나 안 줄 거야. 너 안 줬잖아. 나 안 준다. 애들은 순수해가지고 바로 결론 알아. 그럼 뭐를 받으려면? 보상금을 양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반대급부를 제공해야지. 조카 있어요. 4살짜리 조카한테 걔한테 가가지고 뭐라고요? 걔가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은 절대 안 뺏겨.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하나 줘야 돼. 뭔가 주면 걔가 내놔. 그전에는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내놔. 이거죠. 주고 이걸 받아와야지요. 그것이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이고 위험부담은 주는 거예요? 서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주지 말어 그럼. 주지 말어. 됐지요? 그게 요거에 따라 틀려져요. 뭐에 따라서? 쌍방에게 뭐가 없을 때요? 책임 없을 때는 쌍방의 책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에 뭐가 있을 때는 책임 있을 때는 요걸로 채무불이행하고 대상청구권 중에 고르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예, 이게 기본소나 책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전혀 언급 없어요. 참고로 이 대상청구권은 민법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조문에 없어요. 그 판례에만 있어요. 판례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책에 한 줄도 언급이 없어. 그래서 판례에만 있어요. 판례에만. 시험은 계속 나오고 있어. 시험은. 왜? 대법원이 계속 이걸 인정을 해요. 대법원이 계속 인정을 하니까 그래요.
자, 되셨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대상청구권을 마칠게요. 그래, 요걸 꼭 보셔야 돼요. 사례가 요거냐. 계약 후에 토지가 수용됐다. 수용되면 책임 있는 거예요? 서로 책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책임 없을 때는 뭐하고 뭐 중에? 우연부담하고 대상청구권 중에 고르는 것이고요. 책임 있을 때는요. 책임 있을 때는 우연부담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들어와? 채무불이행이 들어와. 채무불이행. 요게 들어오고 대상청구권 둘 중에 하나 골라 이거. 완전 쉬워요. 완전 쉬워. 정리 끝났죠? 예, 됐어요. 이거 어려운데 뚫었습니다. 예, 왜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딱 40분 딱 지났어요. 쉬었다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